안녕하세요. 9월 28일 뉴스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석이 끝나고 나서 코로나19 금천구 누적 확진자가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확진자가 9월 25일 42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보다도 추석 전에는 10명에서 20명 안팎이었다면 추석이 끝난 다음에는 약 30명, 40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천구청 보건소 앞에는 사실 길게 늘어선 검사 행렬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국면은 좀 더 일주일 정도 지나야 사실 코로나 추석 연휴에 그런 확진자가 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9월 24일이죠. 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3,271명이 확진이 됐고요. 26일에는 2,383명입니다. 지금 추석 전만 해도 사실 2,000명이 넘는 것이 큰 뉴스가 됐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연일 계속 2,000명이 넘고 있고 3,000명까지 넘어서고 있어서 지금 방역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처음에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우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툰베리의 아이의 그런 호소가 많은 국제사회가 지금 동조하기도 있고 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에서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 기후정의의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기후정의를 위한 공동행동이 이어졌고요. 금천구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는 시흥사거리 그리고 금천구청역, 여기는 금천 도시노후 네트워크가 하고 있는 광명의 한내 텃밭에서 각각 피켓 시위가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각각 단체에서 그리고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피켓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좀 금천구도 나설 것을 촉구하는 행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는 이유는 매년 9월 셋째 주가 UN 국제연합이 총회를 갖습니다. 이 총회에 여는 그 시점에 사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 행동을 촉구하는 그 실천을 같이 하자라는 것이 2019년부터 진행된 내용이고요. 올해도 9월 셋째 주에 맞춰서 공동행동이 진행이 됐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9월 셋째 주에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천구 주민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고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은 누구 한 명의 그런 이익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 3명이 구속된 거는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다 마무리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일단 가해자인 2명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 강제추행 혐의고요. 그러면 한 명은 특수준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모두 9월 16일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또는 변호인들에게 공소장을 검찰이 만든 공소장을 전달하고 이후에 이제 공판 일정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좀 앞서 얘기를 전해드리면 지난 사건은 5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7월 달에 고소를 했고 2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은 이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직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한 명의 추가 방조 혐의가 있는 분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총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8월 중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9월 26일 날 2명, 8월 26일 날 2명, 8월 27일 날 3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또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속속히 전해드리게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쓰레기장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입니다. 보시면 비닐봉투에 그리고 폐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아서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장강박 의심이라고 하는데요. 저장강박증, 그래서 이런 장애의 일종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지금 금천구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김영섭, 윤영희 구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9일 구의 임시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요. 금천구에는 약 동별 2개에서 3개 가구가 이런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있고요. 금천구 총 약 30가구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섭 구의원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찾아보니 자기가 방문한 집만 60가구가 넘었다.
라고 해서 금천구 전체를 보게 되면 30가구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희 구의원 같은 경우도 쓰레기가 이것이 한번 치워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1년 있다 가면 다시 또 그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 치료나 아니면 후속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밝혔고요. 금천구는 이런 강박장애, 이런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강제하기가 어렵다. 가족들도 이분들의 치료를 어떻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도와줄 수는 있긴 하지만 보건소 연계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요분들께서 움직여주고 의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좀 어려움을 좀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집에 부모나 이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스란히 이것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이런 정리정돈을 포기하거나 살림을 포기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그것도 약자인 어린이나 아니면은 노인들, 이런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에게 최대한 설득하고 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행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40대, 50대 중장년 1인 가구에게 반찬 지원을 금천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금천역 밑반찬 지원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400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근 600명이 좀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4,400만 원을 더 예산을 투여해서 그때 탈락한, 그때 대기자로 됐던 186명, 그리고 동별로 저소득 1인 가구 14명을 좀 추가해서 200명을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월 4만 원씩 반찬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우처 카드라고 했습니다. 카드를 받아서 반찬 가게 21곳 금천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월 4만 원이면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주 10,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었고, 어떤 분은 또 많지 않냐, 또 확대하지 않냐,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반찬 가게를 다 돌아봤다. 다 돌아보고 반찬의 가격과 내용의 양을 다 살펴본 결과 일주일에 10,000원 정도면 혼자서 먹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50대, 40대 혼자 사는 1년 1인 중장년 가구가 있으면 이런 정책도 있다는 거,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에 만약 진행된다면 이런 사업들도 한번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금천구가 한의학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인데요. 근데 우리가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 잘 안 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만 41세 이하 여성 기준입니다. 이 가정 난임 부부 대상으로 해서 3개월간 처방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처방 한약이죠. 그래서 이게 금천구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이렇게 지원 받으신 부부의 41.2%가 임신에 성공하는 그런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1등에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처방 비용은 약 120만 원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를 지원을 받으면 국가 난임 부부 치술비 지원은 동시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금천구청 건강증진과에 자세한 내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한창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전남과 전북에 투표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11일 금천구청 앞에서도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주관이 됐고요. 금천구 주민들이 모여서 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발언을 좀 했는데요. 사실 대선 후보 관련해서 공개 지지 선언이나 지지 발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전국적으로 돌고 있는데 서울수도권은 제일 마지막에 진행될 예정이죠. 하지만 이렇게 동네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지금 있다는 거, 대선이 우리 TV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살구 여성회, 그러니까 살기 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죠. 줄임말인데 30주년을 맞아서 비대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인자 회장은 지역의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무한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여성의 발전
뿐만 아니라 살구 평생학교, 살구 따뜻한 밥집, 살구 지역 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분들이 이인자 회장님이고요. 앉아 계신 분이 자기 창립 회장님이시죠. 김주숙 전 그 회장님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일단 30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데요. 금천군의 소상공인에게 지출한 그 재료비나 홍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명 소상공인 제도약 지원금인데요. 금천구 힘내소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상공인이 직접 금천구 내에서 구매한 지출 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뭐 식품, 아니면 비품, 아니면 소모품, 이런 재료비 또는 아니면 리플렛 제작이나 이런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 대상, 이 대상에 대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10월 5일부터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금천구청 1층에 골목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현장 접수를 받으니까 여기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까지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통시장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 공제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1월부터 10월 중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 신규 가입 및 갱신 상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보험보다 약간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은 것이 좀 특장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면 좀 사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시장에서는 좀 크게 훼손되고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험료의 60%를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 내는 거는 다 내고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건데요. 보장 금액에 따라서 33,000원에서 102,000원까지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률을 좀 높여서 신속한 일터 복구와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좀 빨리 소모되면 그 전에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좀 알아보시고요. 보험료 신청은 자치구에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좀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보험이라는 것이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화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뭔가 안심하는 대비책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세고, 기술에는 김호경, 신소준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